안녕하세요. 이상튜브입니다. 얼마 전에 카이에 안현우 대표는 폴란드 군사 전문 매체인 디펜스24와의 인터뷰에서 KF-21에 대한 흥미로운 발언을 했습니다. 디펜스24의 KF-21에 대한 한국과 폴란드 간의 협력에 대한 질문에 안현우 대표는 우리는 폴란드와의 협력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FA50으로 시작하여 KF-21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갈 것입니다. 개발 초기부터 KF-21 프로그램은 국제적 개발과 함께 국제적인 프로젝트가 될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와 함께 KF-21 블록1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블록2 및 블록3의 경우도 이러한 구조로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다른 국가와의 협력 가능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KF-21 항공기의 블록2와 3는 폴란드 정부와 협력할 수 있는 큰 기회와 가능성이 있습니다. 디펜스24는 카이의 안현우 대표와의 인터뷰에 이어 한국 FA50 경전투기 유럽 정복이란 기사를 내보내어 한국산 비행기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디펜스24가 보도한 FA50에 대한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카이 회장은 디펜스24와의 인터뷰에서 폴란드가 FA50 전투기의 유럽 교두보가 될 수 있으며 아마도 이와 유사한 T50 및 TA50의 교두보도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이 회장의 이러한 발언은 폴란드에서의 FA50 생산으로 FA50의 점유율이 유럽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과연 FA50과 T50 및 TA50 골든이글이 유럽에서도 판매가 될까요? 그렇다면 유럽의 어디에서 판매가 될까요? 한국은 총 1000대의 골든이글 계열의 비행기를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은 현재의 지리적 한계를 넘어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T50 계열의 항공기들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거의 독점적으로 판매되었습니다. 한국 공군은 60대의 FA50 전투기를 포함하여 142대의 항공기를 구매했으며 인도네시아는 훈련 기용으로 20대의 T50을 구매했으며 태국은 12대를 구매했습니다. 필리핀은 T50의 경공격기 버전인 FA50을 12대를 구매했으며 이라크도 24대의 FA50을 도입했습니다. 올 봄에는 콜롬비아도 TA50과 FA50을 모두 합쳐 20대 이상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카이와 협력하는 로키드 마틴의 목표는 미국에 진출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목표는 미 공군과 미 해군을 포함해 총 500여 대의 항공기를 도입하려는 미국입니다. 그러나 유럽에서 새로운 고객도 찾아야 합니다. 유럽에서는 폴란드 공군도 도입한 이탈리아의 M346이 있습니다. 이 항공기는 기술적으로 진보하고 광범위한 시뮬레이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비행 시간이 저렴합니다. 이는 교육 비용 절감으로 이어집니다. 유럽에서는 이탈리아와 폴란드뿐만 아니라 그리스와 이스라엘에서도 M346을 선택했기 때문에 현재 유럽의 훈련기 시장은 M346이 점령하고 있어 다른 기종이 유럽 훈련기 시장에 들어오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F-35를 도입하거나 특히 F-16을 운용하고 있는 국가들과 또한 훈련기에 돈을 쓰고 싶지 않고 무장을 강화하고 싶은 나라들은 T-50 계열 항공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국가들 중에는 최근에 FA-50 도입을 발표한 폴란드를 제외하고 약 150대의 F-16을 운용하고 있는 그리스와 최근에 14대의 F-16을 도입한 슬로바키아가 있습니다. 또한 포르투갈 및 노르웨이에서 중고 F-16을 도입한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도 8대의 중고 F-16을 구입했고 현재 8대를 추가로 구입하기 직전인 것 같습니다. 불가리아는 미그-29 항공기를 새로운 항공기로 교체하고 있지만 최근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수호이-25에 대한 값싼 교체품을 찾는 것이 목적인지 여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유럽으로 분류할 수 있는 터키와 이스라엘도 대규모로 F-16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광범위한 기술 및 산업 역량을 확보한 이탈리아의 M346을 선택했으며 T-50과 FA-50 경전투기는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튀르키예는 T-50과 설계면에서 매우 유사한 휴르젯 훈련기 및 경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튀르키예가 이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는 한 한국의 비행기로 갈아타지는 않을 것입니다. 휴르젯 프로그램이 거의 진전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튀르키예는 40대의 F-16을 구매할 것이라고 미국에 제안했으며 80대의 구형 F-16도 최신 버전인 F-16V로 업그레이드할 예정이어서 튀르키예는 F-16과 설계면에서 유사한 훈련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250대의 F-16을 운용 중이며 앞으로 300대의 F-16 전투기를 운용할 예정인 튀르키예가 휴르젯 개발 프로그램을 중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는 최근에 프랑스로부터 24대의 라팔 전투기를 구매했으며 80대의 구형 F-16을 최신 버전인 F-16V로 업그레이드할 예정이고 20대의 F-35A 도입을 미국과 논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그리스는 M346을 선택해서 한국에서 훈련기를 도입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F-16을 보유하거나 보유할 예정인 국가들 중 M346을 구매하지 않은 나라는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및 슬로바키아가 있습니다. FA-50은 F-16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운용 비용이 훨씬 저렴하지만 F-16 임무의 상당 부분을 수행할 수 있어 F-16의 대수를 줄이고 운용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러한 국가들은 전투기의 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F-16CD 블록 70을 보완하기 위해 슬로바키아는 FA-50에 대한 제한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FA-50을 거부하고 프랑스의 라파를 선택한 크로아티아의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로아티아는 훨씬 더 강력한 블록 20이 아닌 블록 10 버전을 제공받았고, 또한 크로아티아는 기본 전투기를 보완하는 항공기가 아닌 자체 기반 전투 플랫폼을 선택했으므로 이러한 상황은 위에서 고려한 국가와 다릅니다. FA-50의 고객은 유럽의 중립국가를 포함하여 일부 소규모 유럽 국가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일랜드는 경전투기에 관심이 있지만 아일랜드는 지금까지 스웨덴의 그리펜 전투기에 관심을 더 기울이고 있습니다. FA-50을 판매할 수 있는 또 다른 유럽의 국가는 타이푼 전투기를 보유한 오스트리아입니다. 오스트리아는 타이푼 전투기의 높은 유지보수 비용으로 인해 수년 동안 타이푼의 비행을 중단시켰습니다. 오스트리아는 타이푼의 대체용으로 M3사용 마스터를 고려했지만 구매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스트리아가 M3 사육을 도입하지 않은 이유는 아마도 낮은 속도를 포함한 일부 기술적인 측면이 있었을 것입니다. FA-50은 유로파이터와 M3 사용 마스터 사이에 있는 전투기입니다. 핀란드는 흥미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핀란드는 최근에 FA-18CD 호넷의 후계기로 F-35A를 선택했지만 여전히 전투도 수행할 수 있는 고등 훈련기 및 경전투기로 노후화된 영국의 호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FA-50은 핀란드 호크기의 후계자가 될 수 있습니다. F5 타이거2를 여전히 운용하고 있는 스위스에서도 최근 FA-18의 후계기로 F-35를 선택하여 훈련기로서 한국산 훈련기를 구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포르투갈도 한국산 경전투기를 구입할 수 있지만 미래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때 F-16AM 전투기에 약간의 투자를 했지만 현재는 루마니아에 몇 대를 판매했습니다. 현재 포르투갈에는 25대의 F-16 전투기만 남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포르투갈은 보조 경전투기를 선택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FA-50의 비행 범위가 F-16의 경우보다 작다는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르비아 또한 전투기를 현대화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르비아 공군이 보유한 미그-29는 아마도 라팔과 러시아산 전투기로 대체할 것이지만 세르비아에는 유고슬라비아 시절에 자체 개발한 J-22 오라우 경전투기 비행대가 남아 있습니다. 세르비아가 J-22를 대체하기 위해 FA-50을 도입을 원했다면 미국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만약 미국이 러시아의 친구인 세르비아에 FA-50에 대한 판매를 차단하지 않는다면 흥미로운 제안이 될 것입니다. FA-50은 미래의 우크라이나에도 제공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F-15와 F-16 제공을 준비하고 있지만 FA-50은 미국이 제공한 전투기를 보완할 수 있고 조종사 훈련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FA-50과 T-50 계열의 항공기가 유럽에 판매될 가능성은 있지만 대량으로 수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유럽에 기반을 둔 기업과의 협력에 중점을 두는 것을 선호하며 그러한 계약은 많은 것을 포함하는 국가 간의 중요한 협정 요소입니다. 그러나 유럽과 세계에서 FA-50 블럭 20의 성공 가능성은 폴란드가 이 한국산 비행기를 결정할 때의 중요한 요소였으며 앞으로 폴란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이상이 기사의 전문이었습니다. 폴란드는 나토 국가이자 EU 회원국이지만 여러 이유로 프랑스와 독일 등 서유럽 국가들에게 방위산업 협력을 거부당해왔습니다. 이런 요인들은 폴란드가 한국과의 방위산업 협력을 맺은 주요한 이유였으며 과연 폴란드가 한국과의 협력으로 자국의 항공산업 재건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튜브였습니다.